변화, 다가오는 것과 사라지는 것.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든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든 단식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일이지만 카프카의 소설 단식광대의 주인공에겐 단식만큼 쉬운 일도 없다. 그는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다는 이유로 단식을 식은 죽 먹기처럼 한다. 소설 속 광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십 일을 버티는 이른바 단식쇼로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혐오감을 드러낸다. 광대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이 결국 맹수가 그의 자리를 대신한다. 사람들은 동물쇼에 환호를 보낸다. 변화무쌍한 세상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한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게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뿐이다. 얼마 전 나는 일상에서 사소하다면 사소한 한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까지만 해도 집 근처 마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식재료를 구입했다. 어머니가 코로나19 후유증을 앓으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불편한 몸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은 어머니 대신 내가 장을 봐야 하는 날이 많았는데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려고 하니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마트에 가는 일 자체가 내키지 않았다. 나는 국리 끝에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중 하나인 마켓컬리를 이용하기로 했다.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날 난 스마트폰에 마켓컬리의 앱을 설치한 뒤 어머니와 함께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면서 어떤 먹거리를 구매할지 의견을 나누었다. 기주야, 이 고등어 있잖아. 사진과 실물이 아주 다르진 않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 마리만 사볼까요? 그게 좋겠다. 아무튼 내가 병원 치료를 빨리 마쳐야 예전처럼 함께 마트가에 가서 물건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을 텐데. 일부 뇌공학자는 인간의 뇌가 변화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회피하고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 때로 우리 현상을 유지하는 데서 벗어나 자의든 타의든 커다란 변화의 물결과 마주해야 한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우선 외부에서 내 쪽으로 밀려오는 밀물 같은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 앞에서 설렘을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 물결에 올라타기 위해 물고기가 탈바닥거리듯 안간힘을 쓴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탓이다. 반대로 육지에서 썰물이 빠지듯 무언가가 자취를 감추는 변화도 있다. 이는 내 곁에 있던 존재나 대상이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곳으로 호련히 사라지는 변모이므로 이때 누구라도 멀어지는 것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마련이다. 설렘이 아닌 서글픔을 동반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썰물을 닮은 변화에도 나름의 순기능이 있다. 인생의 진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익숙한 것에 둘러싸여 안정감을 느낄 때가 아니라 익숙한 것을 빼앗겨 박탈감에 시달릴 때 우리 마음속에선 감정의 파도가 일어난다. 감정이 요동치거나 그것이 마음의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져야 인생의 행로를 바꿀 만한 사연과 동기가 생겨난다. 이는 우리 삶에 내포된 가장 지독한 아이러니다. 최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에. 육안으로 직접 보고 사야 하는 식재료가 있어서 동네 마트에 갔다. 카트를 밀며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길, 내 앞에서 부부로 보이는 이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더 끌고 가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요. 조만간 결정해요. 사내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통창 너머의 풍경을 몇 초간 내다본 뒤 맥없이 입을 열었다.
난 실패하지 않을 줄 알았어.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뜻대로 되질 않네. 창업 초보가 업계에서 살아남긴 어려운 것 같아.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실패와 포기 같은 말이 그의 입에서 왜 흘러나왔는지 나로선 감히 짐작할 수 없었지만 누구나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떠올리곤 하는 단어이기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니, 세상엔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어쩌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인간의 삶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다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은 저마다 다르다.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도 있고 참담한 결과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도전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도 있으며 실패를 견딜 만한 맷집을 기르지 못해 좌절감과 패배감에 허덕이는 이들도 있기 마련이다. 문득 중고교 시절을 돌이켜보았다. 교실 정면에는 최선을 다하자처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귀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한때는 그걸 가슴에 품고 꿈을 키우기도 했으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가를 뒤늦게 깨닫곤 했다.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노력이나 인내 가치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하지만 인생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 때도 엄연히 존재한다. 사회 각 분야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노력을 쏟아부으면 이루어질 법한 일은 점점 줄어드는 데 비해 개인의 노력만으론 성취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하면 된다 같은 문장에서 서려 있는 도전 정신이 때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구호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다간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에 모든 일에 균등한 에너지를 쏟아가며 최선을 다할 수가 없다. 역량을 응집해서 밀어붙여야 하는 일이 있으면 일은 적당히 완수하되 다음 도전을 위해 다소간의 힘을 비축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거듭된 실패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황이라면 마른 수건을 짜듯 온갖 노력을 투하해 삶의 에너지를 소진하기보다 포기할 건 신속하게 포기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물론 현명한 포기를 통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선 일을 시작할 때 발휘했던 용기보다 훨씬 커다란 용기가 필요할 테지만 말이다. 행운, 우리가 운에 집착하는 까닭. 요즘 대형 서점에 가면 운에 관한 책들이 계산대 근처 매대에 진열된 모습을 흔히 바라볼 수 있다. 주로 운을 모으는 방법에 관한 도서들인데 평생 운이 없어서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단숨에 운을 관리해서 행운아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설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책을 접할 때마다 궁금해진다.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운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 개인의 노력과 마음가짐에 따라 운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는 걸까? 여하튼 이상한 일이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누리는 현대인의 입에서 행운과 불운 같은 단어가 빈번하게 튀어나온다는 사실이 말이다. 글쎄다. 대부분 사람이 운에 집착한다는 것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실천해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무언가에 꾸준히 매달리기보다 내심 요행을 바라며 사는 이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실은 나도 몇 해 전까진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했다.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다고 여겼으니까. 요즘 들어 생각이 변했다. 운을 한 곳에 모으는 일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히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운이 쌓이고 나쁜 행동을 거듭하면 운이 달아날까? 얼핏 도덕책에 적혀 있을 것 같은 이 말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도 자기 분야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반대로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던 파렴치한이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운이라는 오묘한 것이 개개인의 삶에 언제 유입되고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어찌 그걸 자유자재로 관리하거나 누릴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평소 운에 기대지 않는 데다 개인이 노력해서 운을 붙잡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다만 운의 속성이 움직이는 데 있다는 주장엔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한자 운에는 옮기다, 움직이다 같은 뜻이 스며 있다. 운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한때의 행운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갑자기 불운이 닥쳤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재앙이 지속하는 것도 아니다. 흔히 사람들은 행운과 불운의 대척점에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행운이 다가오면 불운하지 않고 불운한 사람은 행운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정말 그렇다면 그 둘은 우리 곁에 동시에 다가오지 못해야 한다. 동전의 양면이 시간상의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때의 눈앞에 펼쳐질 순 없지 않나. 그러나 현실에선 행운과 불운이 동시에 다가오는 순간이 얼마든지 있다. 좋은 운수에 그렇지 않은 요소가 묻어 있거나 불행 속에 행운의 씨앗이 심겨 있는 경우도 그야말로 비일비재하다. 행운과 불운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해변에 밀려드는 각기 다른 모양의 파도가 아닌가 싶다. 복잡하게 뒤엉킨 행운과 불운이 한꺼번에 닥쳐올 때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걸음을 옮기며 그것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뿐, 그리하여 행운이라는 파도에 다가갈수록 불운을 외면하고 반대로 불운의 물결에 뒤덮일수록 행운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어쩌면 우린 머리와 마음에서 운이라는 모호한 세계를 걷어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야 행운과 불운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어쩌다 운이 밀려와도 필요 이상으로 들뜨지 않을 수 있으며 하루아침에 운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 한마디로 운에 집착하지 않아야 운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운은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 죽을 때까지 박혀있는 나무가 아니다. 나무에 앉아 땀을 식히고 깃털을 고르는 한 마리 새와 비슷하다. 운은 날개를 퍼덕이며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닌다.